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인권 개선이 여전히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 진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정책의 초점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한 BOA의 질문에 미국은 인권을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쿠바 정부를 옹호하고 영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사례를 지적하면서 북한에 쏠리는 외부의 인권 공세를 차단하려는 속내를 비친 가운데 인권 가치가 미북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며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혀 북한 정권의 통치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다루겠다는 접근법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 방문 당시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We must stand with people deman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against those who repress them.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에 중심을 둔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빅터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합의의 일부가 될 어떤 경제적 유인책도 인권 개선 없이는 제공될 수 없고 미국 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인권은 언제나 북한과 관련한 핵심 현안이었다면서 인권의 투명성과 개선 모색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추진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양립하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인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달성과 평화조약 체결을 궁극적인 인권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전화 협의를 갖고 한반도 현안과 미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성킴 대표는 29일 각각 최 차관과 노 본부장과 전화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미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전화회담에서 한국 측은 특히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지속적인 대북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측은 연락선 복원을 좋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측은 이어 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난주 셔먼 부장관의 방한에 이어 미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최근 연락통신선을 복원한 데 대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과 인권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27일 VOA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인 행동은 항상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근거라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역사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이목을 끌기 위한 적대적 행동을 통해 통신 연락선과 연락사무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한국계 하원 의원인 영킴 의원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70여 년 전 한국인들이 자유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해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앤디킴 하원 의원은 VOA에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은 고무적인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의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VOA에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국제 원칙이 북중 합의보다 우선이라면서 탈북민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공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직결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28일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와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한다면서 유엔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루플루망 국제 원칙을 넘어설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 난민 협약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책임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킨타나 보고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과 단체들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largest recipient of refugee resettlement. We've resettled more than 3.2 million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about the 1980s, and we continue to be a beacon of hope for those refugees who are seeking asylum in the United States.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협약에 명시된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여기엔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 위해나 위험 속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 협약은 1951년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거나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 인권선언 14조에 근거해 유엔이 채택했으며 1967년 채택한 의정서와 더불어 송환 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면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해 계속 강제 북송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탈북민들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조만간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화물열차 등을 통한 단계적인 무역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수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스스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북중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북중 화물열차 서비스를 포함한 양국 간 무역이 이르면 8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관련 계획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철도편으로 식량과 화학비료, 약품이 보내지는 등 북중 무역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뿌리 깊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역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 무역의 주요 관문으로 양국 간 무역 재개와 관련해 줄곧 관심이 집중돼 왔던 단둥과 신의주는 실제 올해 초부터 단둥세 간의 통관 검색기가 교체되고 신의주에서 보원, 소독창고 등 방역 관련 시설을 정비 건설하는 모습이 포착돼 교역 재개 준비라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VOA도 민간업체의 위성사진을 통해 의주 비행장 인근에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서고 공항 안에 철로가 연결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지금 같은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고려해 단계적인 무역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t wouldn't surprise m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ir opening to South Korea, to try to open the door with China in some way at the same time. There's a political logic and there's obviously a policy logic to it, but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y try to open up the border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in a way that's meaningful enough to have some impact. 반면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이 북한의 외부 관여 신호인지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북중 무역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ough, that we should have high expectations for trade in the near future. When we think about the border more holistically,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 Delta variant is able to break through into people who are vaccinated. And so there is still a health and safety risk.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식량 등 제재 위반이 아닌 품목들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고 교역을 위해 방역시설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코로나 방역 때문이 아닌 시장 통제 등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으며 당분간 교역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시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코트라가 30일 발표한 2020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8% 감소한 8,93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익은 약 74% 줄어든 7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나 전체 대외 무역 규모는 73.4% 감소한 8억 6,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이 75.4% 급감했고 최대 수출 품목인 철강과 시계 부품 등도 60% 이상 감소한 반면 음료와 알코올, 철강, 아연 등의 제품의 수입은 최대 1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는 북한의 이 같은 대외 무역 급감에 대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로 대중국 교역이 감소하고 경공업 품목의 교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